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지금은 종교의 시간도 아니고 인문학의 시간도 아니고 심리학의 시간도 아니고 인격교육의 인성교육에 대한 시간도 아니고 지금은 입법과 사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강력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생각도 못하게 야 그렇게 하면 인생이 진짜 쫑나겠구나. 이 사회가 정말 이게 아니라고 메시지를 던지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너무 심하다 싶은 입법이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게 인지되어질 수 있게 선언되어질 수 있게 그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마약에 대해서도 논쟁이 가능하죠. 에이 대마초나 엑스터시 정도는 크게 중독성도 없잖아. 내가 평소에 하는 게 아니라 파티 때 그렇게 잠깐 하는 건데 내가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중독자가 돼서 내 인생을 망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국가가 강제해? 내가 그냥 우유주사 정도만 해서 좀 깊게 잠을 자겠다는데 왜 그걸 국가가 강제해? 논쟁이 가능하죠.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어떻게 그래도 마약 청정국에 가깝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런 논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법이 선포합니다. 왜? 개인이 그걸 핸들링할 수 없어. 결국은 중독에 빠질 거야. 그건 독버섯처럼 번져나갈 거고 그건 사회가 무너지는 일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겠어라고 강력한 입법으로 이걸 선언해내는 거예요. 사법으로 이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타협해서 마약에 빠져 있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의 법이 우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마약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총기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논쟁이 필요하죠. 자기 나름대로의 증거를 가지고 논리를 펼 수가 있어요. 그쵸? 미국에서는 이 논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여러분 도박에 대해서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그냥 법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방법이 필요해요. 이 방법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그냥 저는 이 상황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세금 문제 할 때 이게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탈세인데 법적으로는 이게 절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공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개인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하면서 그냥 자기가 그냥 세금 내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난 그걸 절세라고 생각해. 난 그거 안 할래. 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건강한가요? 맞아요? 왜 이걸 도덕적인 문제로 토스합니까? 그냥 법이 이런 탈세적인데 절세로 돼 있는 이 법을 개정해서 이건 탈세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영역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영역에서 이게 정말 나쁜지 인지가 잘 안 돼 있어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메시지가 전달돼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꾸 개인 도덕성 문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건 진짜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인터넷 성범죄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야. 네 인생이 아작날걸? 왜냐하면 이 사회는 이걸 정말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력한 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을 무슨 흥분한 대중들의 보복심리라고 자꾸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라고 되게 고고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전 그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남성들의 여성관은요 지금 굉장히 많은 남성이 갖고 있는 이 여성관은요 쉽게 안 바뀌어요. 이 여성관 자체를 악마화하고 인격을 개조하고 심리를 치료하고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요. 이런 생각이 만들어진 사회적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를 너무 악마화하거나 이 생각 자체를 개조하기가 안 돼요. 생각은 자유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둬요.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 이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론할 수 있지. 그건 아니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생각은 자유잖아요. 대신 이 생각이 뭐에 대한 토양이 돼요. 이것이 어떤 성적인 학대나 어떤 성적인 희롱이나 이게 성적 대상화나 이런 다양한 범죄적 문제로 확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방을 법으로 완전히 막아줘야 돼요. 네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면 안 돼. 혐오하면 안 돼. 착취하면 안 돼. 폭력하면 안 돼. 대상하면 안 돼. 그건 법적으로 안 돼.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생각만 하게 해야 돼요. 이 생각이 진짜 바뀌려면요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남자애들이 취업도 잘 되고요 사회적으로 기회들이 많아서 정규직이 되기도 쉽고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해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남자가 여자가 다 돈이나 외모 이렇게 자꾸 연애하지 말고 그냥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스토리적 서사인 진짜 연애가 사회에 일반화돼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그래야 이런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교육과 어떤 심리치료도 이 생각 안 바뀝니다. 그러니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진짜 회복이다라는 논리로 이 벽을 치는 것을 방해하지 마시고 진짜 이 문제 핵심이 뭔지 이해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견해예요. 마무리합시다. 기독교는 반복하죠. 피해자만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를 생각해요. 시선이 넓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다 죽여버려가 아니라 피해자도 회복돼야 되지만 가해자도 회복돼야 되지만 이게 마틴 루터의 관점이죠.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선 때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무법지대에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강력한 입법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시기인데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이건 인성교육의 문제야.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을 되게 약자여서 우리가 가해자들이 약자여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약자잖아. 약자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거야 라는 이런 보편적인 사회가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하시면 뭐에 방해가 돼요? 강력한 입법의 법제화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에 집중하고 이 사람들 악마하거나 보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입법이 이런 여성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적으로 변질되지 않게 지켜준다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 강력한 입법을 통해서 이 사회적 기준을 세워야 될 때다.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총기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도박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럴 때다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추구하는 게 지금 제가 받은 질문 기독교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제 대답입니다. 마무리. 지금 신상을 공개해라, 강력한 처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법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강력한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안 돼요. 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있는 법으로 재판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입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법에 관심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이걸 추진하겠죠. 이게 10만 명 청원운동을 누가 하든가, 아니면 어떤 국회의원이 추진하든가, 누군가 이걸 할 거예요. 거기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요. 입법을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강력한 입법이 세워져서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 사회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가 좀 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시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제 견해죠. 제 사견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